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네, 정지현 멘토님, 오늘 시장 소폭 상승 좀 했습니다만 무난하게 좀 넘어간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옵션만 길이었었죠.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이 지수는 약 강보합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2002.8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은 금일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증권주들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좀 가능성을 좀 내비쳤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라면 IT 부품주들 좀 나름대로 좀 괜찮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 업체들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IT주들이 조금 밀려내려는 대신에 증권주들에 대한 모습들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특히나 고려아연이 금일도 신고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는 아마도 시장에 대해서는 차별화, 즉 종목장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들 보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환율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040원에서 5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정별권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리하다. 만약에 정별 종목군들 중에서 좀 좁혀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61선 위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으로 좀 트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 요새 매일 괜찮네요. 그죠?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완전한 가닥을 잡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랠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순환 랠리 가까운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변동성 추세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 추세 진행형이고, 이 추세 진행형 구간에서는 굳이 좋은 종목군들은 또다시 꾹 쥐고 가야 되시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종목군을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그런 살펴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수를 이제 완전 상방 쪽,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별 선성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종목군들은 계속 좀 빠지고 있고,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그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형적인 강세장에서의 어떤 모습이죠. 이런 점들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주도주군이 뚜렷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도주군의 계속 주도주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즉 코스닥에서는요, 사물 인터넷 시장을 가장 큰 화두로 보시면 딱 정답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최근 들어 섬유업체들도 괜찮은 모습들 계속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종목을 좀 집중하시라. 즉 분산을 여러 개 한다고 해서 그게 리스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소외가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외받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분명히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뭐 테스 이런 종목군들을 상담하셨던 분들 고맙다고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테스 이런 종목군들은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지금 테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꼭 좀 참고하세요. 시장은요 결과적으로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업황이 있고 주도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종목이 또 있죠. 그 탑픽 종목이라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78포인트까지 무난히 좀 올 수 있으리라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힘차게 좀 쥐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정말 힘들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 여러분들 빨리 바로 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 교체 매매할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 지금 괜찮으니까요. 이런 좋은 때 포트폴리오 교체하셔야 되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 코스피 200이고요. 그리고 중형주고요. 화학 섹터입니다. 예, 화학과 헬스케어 사업 구조로 집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매수하셨네요. 65,7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65,7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조금 오랜 시간 좀 들고 오셨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5만원대에서 뭐 62,000원대 중반권역까지, 중초반권역까지, 상당 부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를 해보시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비중이 10%예요. 10%니까 10에서 15%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58,000원 정도, 58,000원부터 그 이하권역으로 좀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대죠. 65,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바이오랜드인데요. 자, 매수 가격이 지금 16,90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이제 그 양도 양수, 경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이 해지됐다는 기사와 함께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어떤 그 기대감, 즉, 양도 양수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들어왔던 단기성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급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봉상 중심선을 딱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를 달았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기대감에 의해서 빠져나간 물량만 나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이 바이오랜드의 성장성 그리고 이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어떤 화장품 업황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너무 낙폭이 과했다는 의견이 일치된 것입니다. 저평가됐다는 의견이 일치된 것이죠. 그래서 아래꼬리를 강하게 달았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점대 영역, 즉,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18,400원인데요. 자, 여기까지만 한 들고 와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고, 손절선 자리 때는 요건 좀 지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선은 1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한을 매수하셨네요. 1985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서한이 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 소화를 진행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시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면, 아마도 이격 같은 2,000원에서부터 1,600원, 1,700원 정도 이 자리대 좀 박스권역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우선 저항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조정을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견뎌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 자리대를 조금 넘어서는 흐름들이죠. 이 자리대를 넘어서서 한 2,2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다우 기술인데요. 13,900원에 비중 30%라고 0121님 남겨주셨네요. 손절선을 놓치셨어요. 자, 여기 이 구간을 절대 깨면 안 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13,000원이었는데요.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게 강한 이제 저항대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3,000원대 구간에서는, 매도 전략, 13,000원대부터 그 이상대 가격에는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3,000원대 오면 다시금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대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조금 또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지금 저항대에 부딪혀서 하락이 떨어지는 구간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강 잡아보자면 11,800원대 이제 저항대 여기를 좀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1800원대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일단 추세선상으로는 일봉상 아래쪽으로 지금 꺾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3,000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고요. 자, 손절선입니다. 손절선은, 1,400원으로 좀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토비스를 매수하셨네요. 11,3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 한 10% 정도 수익 중이십니다. 근데 금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죠. 내일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배열권역에 있다가 이격을 너무 이제 벌려놓고 있는 그런, 즉, 과열권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죠. 12,000원대 후반권역이죠. 12,000원 후반권역대가 오게 되면 한번 이건 차익 실현을 좀 해주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절반 정도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11,500원 정도로 좀 잡으셔야 돼요. 11,5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깨는 흐름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까지도 매도해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유비코스인데요. 8,070원에 비중 30%라고 5541님 남겨주셨네요. 자, 소폭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저항대예요. 그죠? 저항대가 명확해 보이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위에 구간에서는 늘 저항 때문에 밀리고, 그죠?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횡보구간 자리대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횡보구간 자리대에서 박스권 하단과 상단의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은 명확하게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박스권 하단 부근이에요. 그러면 상단은 어디냐? 바로 여기가 되겠죠. 8,800원대 자리대입니다. 8,800원대 자리대까지는 좀 끌고 가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거는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복합 소재, 고기능성 소재, 바이오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장 소재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 중입니다. 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대입니다. 굉장히, 좀 대형 정보는 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그 LG건설 GS건설이요? 1,900원에 GS건설. LG건설. GS건설. 예, LG건설 없어요. GS건설. 예, 네. 그 31,900원에 41,900원이요? 31,900원에 네. 그 20%인데요. 20%? 예, 오늘 아침에 39,000원에 내놨는데 밀리포가 발리온 밀려버리네요. 그 혹시 그 내일 아침에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저가에 팔까 싶어서 네. 아니 그가 좋은 뭐 소식이 있을란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그 6월 23일인가 22일인가 그쪽에 했습니다. 매수를 잘 하셨네요, 일단. 근데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단기적으로 좀 보실 거면 저기 38,800원 자리대 있죠? 예. 요 자리대가 이제 저항 자리대예요. 저항 자리대인데 매도가 좀 안 되셨단 말이에요. 예, 잠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쪽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네. 9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반대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 지금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38,000원짜리 대가 고점권역이겠지만, 요걸 조금 더 가져가시면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도 되거든요, 하여튼. 네, 이거 그러면은 조정받을 때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한 42,000원 정도? 그 정도 때에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네. 예. 자,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이요. 성우 하이텍. 예. 매수가는요? 14,600원에 15%인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 15%. 예. 자, 이 성우 하이텍이요. 지금은 이제 횡보를 좀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에너지 축적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에너지 응집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아직 회사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근대, 즉 저항대 부근이 늘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서 자꾸 밀려 내려오는 자리대가 형성이 돼요. 이게 바로 15,000원 살짝 위에 부근인데 15,200원 정도 돼요. 이 부근만 오면 자,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밀리죠. 그죠? 자, 이 밀리는 구간이 오는데 자, 이거를 요 밑에서 가격대를 한번 꺼볼게요. 자, 이 저점대를 올려가고 있죠. 그죠? 예. 고점은 횡보를 시켜놓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만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근대는 매도 가격대가 아니고 매수 가격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추세선상 저점을 올리는 구간에서 부딪히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14,600원인데 15,000원 정도 갈까요? 15,000원 충분히 가죠. 예.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기다리시면 옵니다. 이거는, 무상증자도 해요? 예, 무상증자는 어차피 받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무상증자는, 시청자분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지고 계시면 15,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무상증자, 이 부분 때문에, 자, 분명히 권리락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권리락을 맞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만큼 들어옵니다. 그럼 언제 무상증자 들어오는데요? 하는데? 무상증자가 지금, 결정이 됐고, 그 무상증자에 대한 결정 부분이 지금 권리락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권리락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보고는 지금 체크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B금융이요. KB금융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47,00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 25%요. 25%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도인가 7년도에 샀어요. 2006년이나 7년이요? 예. 그럼 상당히 오래되신 건데, KB금융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47,000원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재매수는 어떤가요? 밑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를 하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럼요? 추가 매수? 예,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25%니까 한 10%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라면, 35,500원? 네. 그 자리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아마도 한 4만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41,000원 정도? 네. 그럼 그때 가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만 네. 그만큼만 좀 매도를 해 주시고요. 다시 종목이 밀려나랬을 때 그 물량을 좀 다시 잡으시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저평가돼 있어요, 금융주가. 금융주가 좀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계 이 금융사 쪽보다는 크게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어느 정도 가야 될까요? 그래도 저는 내년도 시장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내년 안으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이스테크를 4,900원에 한 달 전에 샀는데, 이렇게 그냥 주식이 코스닥이 올라가도 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에이스텍. 예. 매수가는요? 4,900원이요. 4,9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60%예요. 아이고, 어머니 말도 신으셨다. 글쎄 말이에요. 일단 에이스텍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고, 자, 요 네. 구간대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예. 자, 요 구간대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무선 통신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무선 통신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에이스텍은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소폭 조정이 들어온 것은 어떤 강한 상승을 위한 어떤 한 부분, 즉, 약간, 움츠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강한 지지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전에 네. 이게 분명히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항대로 네. 자리 잡고 있다가 이걸 지금 강한 지지대로 형성을 딱 시켜놓고 있어요. 네. 이렇다는 것은 여기 지금 지지를 정확하게 이 부분 밑에까지 살짝 떨어뜨려놨다가 올라왔어요. 분명하게 네, 네. 트리거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지고 가세요. 이거는 가요. 힘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한 2, 3개월, 늦으면 네. 3개월 내에
네. 예, 5,500원대까지 이상은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들고 가보세요. 예. 들고 가요. 감사합니다. 회사 좋습니다. 네네. 나 지금 아주 저 코스닥이 올라갔는데도 안 가서 누가 그 추천해서 들어갔던 주식인데. 예. 네. 회사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 괜찮아요. 네. 매수 타이밍이 조금 지금 박스권에서 굳이 윗부분에서 잡을 필요가 없었는 그 매수 구간뿐이었지. 네. 지금 뭐 회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오래 가지는 않겠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한 2, 3개월이요. 예, 늦어도 네, 3개월요. 들고 와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네, 네, 여기 이제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유업을 매수하셨네요. 36,7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저가 과정에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우선 상승을 하게 된 부분들이 분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었었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외식 사업에 대한 부진 부분들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철수를 했죠.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겁니다. 근데 3분기 때부터 분유 수출이 재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약 한 4만 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3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베이직 하우스인데요. 22,70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하셨고, 왜 하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자, 이 베이직 하우스. 잠시만요. 베이직 하우스. 자, 이 베이직 하우스가, 자, 지금 왜 하락하는지,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주가라는 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이 있고, 횡보, 즉 박스권의 어떤 형태가 나오고 이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다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횡보대 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는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횡보 구간 자리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24,500원 부근이 박스권 상단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27,000원 부근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근에서 27,000원을 지지받으면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24,500원 이상을 계속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다시금 28,000원대 자리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건 계속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27,000원대 자리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7,000원 부근까지는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거기서 리바운딩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24,500원대까지는 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그냥 조금 마음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손절하고 27,000원대 즉 28,000원 그 부분이죠. 거기서 재매수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하셨어요. 24,6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상당히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크게 먹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2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매수가 정도 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물어보셨네요. 자, SK 하이닉스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44,500원, 비중 30%라고 4008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구간에서 제가 즉 51,5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재매수하러 들어가는 타이밍이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거고, 지금 한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축을 해야만 결국은 58,000원대를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가로 보면 58,000원대를 좀 중기적이죠. 장기적도 아니네요. 중기적인 목표가를 보면 58,000원대를 잡고 가시면 되고, 자, 이 58,000원대 가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응집하는 구간이다. 응집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박스권, 즉 떨어지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박스권이에요. 지금
박스권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릿대가 보여집니다. 일단은 48,800원 부근이 박스권 하단이고 5700원 이상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좀 거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추가 매수는 글쎄요 비중 30%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권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 즉 이 가격대 48,800원 이하 그 부분까지 내려오면 자 더욱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열어두세요. 48,800원까지는. 그리고 다시 상단 부근인 58,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좀 전해드리겠고요. 이런 종목은 꾹 쥐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매수를 하셨네요. 22만 9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대차가 저점을 참 겨우겨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인 것 같아요.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인 것 같은데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 한 24만원? 22만원에서 24만원 이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C그린홀딩스인데요. 자, 이 종목 왜 자꾸 상담이 들어오나요? 저희가 분명히 자, 이 KC그린홀딩스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상담이 들어온 이유를 좀 모르겠습니다. 자, KC그린홀딩스, 지금 어떤, 거품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 거품이 지금 빠졌고, 거기서 지금 살짝 드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다시금 하락 부근에서, 다시금 어떤, 즉,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물량을, 즉, 좀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매도 가격대 다 왔어요. 8,500원대 부근이면 이 매도 가격, 즉 여기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꾸 누르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월봉상으로 보셔도 이제 자, 목표치 거의 이번 달에 월봉의 목표치까지는 거의 올라왔습니다. 이걸 강하게 뚫지 못하면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대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SK계열입니다. 예, 한 달간 기관이 4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전자를요, 지난번에 샀는데, 네. 지난번에 한참 올라갈 때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혹시 더 올라가려고 막 예비뒀더니 계속 떨어지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66,000원인데요. 네. 비중은 30%. 30%요. 예. 더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버려 뒀는데 예. 밀려 내려오더라 이런 얘기죠? 예. 우선 72,000원짜리만 깨지 않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72,000원짜리 때만 깨지지가 않는다면 네. 꾸준하게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2,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예.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세요.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거나 다 매도를 하셔가지고 네. 다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약 한 69,000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 또 밀릴 수 있을 거예요. 69,000원, 7만원 정도? 예. 그때 한번 다시 재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아마 내일 정도면 반등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건데, 예. 좀 길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전고점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8만원. 아, 그래요? 네. 그 밑에까지 갔다가 도론해라 버렸잖아요.
밑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죠? 네. 다시 밀렸다가 보게 되면 8만원짜리 때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한 적어도 한 8만 아니, 3천원 정도? 네. 중기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가 목표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7만 2천원 깨지면 절반 매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예. 그리고 만약에 다시 정고점까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코디에서요. 아, 코디에스. 예. 매수가는요? 4,165원에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50%입니다. 50%. 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예, 며칠 전에 아침에 잠깐 장치고 내려오길래 예. 받았습니다. 그때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 단기 딱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에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고 가세요. 예.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아, 예. 충분히 올 수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왜 흔드는 거 하면요. 한참 동안 이 종목을 빠뜨려 놨습니다. 그죠? 거래량도 예. 없이. 빠뜨려 놨다가, 전기차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회사예요. 드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들어 올리면, 개인분들이 물량을 많이 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흔들어야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걸 놓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드에서는 성장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적적인 측면 보게 된다면, 충분히 6,000원대 이상을 올 수 있으니까요. 6,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시면. 보고 샀습니다. 예? 저도 성장성을 보고 샀는데, 예. 그때 6,000원 갔다가 3,000원대까지 내려올 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예. 강한 반등이 오길래 샀거든요. 예. 지금은 좀 많이 흔드는 구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6,000원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6,000원 부근 오면 예. 저희한테 예.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NH 엔터테인먼트를 네. 96,000원에 한 15% 가지고 있는데요. 96,000원에 10%요. 네, 15%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H엔터가 참 9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네이버는 참 잘 올라가는데, 네. 이 NH엔터는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손실권역이 약 한 20%가 조금 넘으세요. 그죠? 네. 비중은 15% 정도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아, 네. 지금 게임주가, 모바일 게임주는 잘 가죠? 네네. 근데 NC소프트나 이런 NH엔터 같은 경우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아,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봐야 되는데, 여기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하반기 때 신게임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신게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켜봐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슈 반등이요? 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아마도 추가 87,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네네. 그 자리가 올라오게 되면 차라리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그렇게 네. 좀 하시는 게 같고, 지금 뭐 잘라내세요? 그럼 못 잘라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네, 기다리셨다가, 네네.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디오탱이요. 디오텍요. 네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5,050원 되어 있어요. 아, 5,050원. 예. 얼마나. 근데, 예. 그걸 추가로 매수를 조금 해가지고 4,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 추가 매수하셔서. 네. 그러면 비중은 얼마나 돼 있어요? 비중 35%요. 아, 비중도 크시다, 그죠? 네. 근데 왜 이 추가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조금, 줄여볼까 싶었어요. 예, 손실을 좀 줄여. 근데 손실이 더 커져 버렸죠, 그죠? 네. 예, 손절 처리도 더 못하겠고.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왜냐하면 많이 떨어진다 싶을 때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겠다는 전략을 많이 쓰시는데요. 결국은 그 빠져나오시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은 빠져나오려고 물타기를 하는 순간 거기서 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물타기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잡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락 추세대에 있어요. 일단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지지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다는 게 조금은 그나마 안심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 지지대가 바로 3,300원대 부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지대까지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들면 어디까지 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보면 네. 자, 이게 4,600원대예요. 네. 지금은 반등 온다면 자, 여기서 한참 행보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3,900원대예요. 3,900원대에서는 자, 기간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네. 3,900원 오면 네.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실 것을, 그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예. 예. 비중 좀 줄이세요. 비중이 35%신데, 한 15% 줄여서 20%만 좀 들고 가세요. 네, 그럴까요? 예. 그래서, 다시 박스권 하단인 지금 가격대 부분까지 내려오면, 그 비중 줄인 물량을 그대로 담으시면 돼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매수 평단가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수량도 좀 늘리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네.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하나케미칼요. 하나케미칼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18,000 초반대예요. 네, 비중은요? 50%요. 50%요? 네.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목소리 힘이 제가 없으신데? 주식 경험이 없는데 네. 전문가분 일하는 그 주식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이 늘어가니까 네. 기분이 안 좋네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 비중이 50%죠? 네. 18,000원 초반대예요. 어머니 그 주식 하실 때 네. 하루하루 연연해 하시게 되면 네. 어머니 병 생기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정리식 펀드를 가입하시거나 네. CMA에 넣으시거나 적금 드세요. 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 후회가 좀 돼요. 왜 후회되세요? 아, 괜히 주식을 했다. 네. 네, 그래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네. 1%도 안 떨어졌네요. 아니요, 18,350원에 샀는데, 지금 17,000원대 아니에요? 18,350원에 매수하셨어요. 아, 19,350원요. 아, 19,350원? 네. 그렇죠. 19,3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약 한 8% 정도 손실권역이시네. 그죠? 네. 비중이 50%인데, 네. 우선은 이걸 길게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예요. 아, 저는 길게 볼 수 있어요. 길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좀 한번 참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지금. 네, 그러면, 네. 네. 언제쯤 돼가지고, 한 1년?
그 정도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면 네.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식을 하루하루 연연히 하면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네. 투자잖아요, 투자. 부동산 투자하실 때 고민해갖고 사시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아니, 그러면 이 주식이 안전한 주식은 주식이에요? 안전한 주식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은요, 손실나면 다 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한 주식은 아닙니다. 다만, 네. 더 네. 빠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덜 빠지느냐, 이제부터 올라가느냐, 요걸 따져보셔야 돼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어때요? 크게 많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네. 근데, 만약에, 이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거 손절하세요라고 해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손절할 것 같아요. 전문가분이 손절하다면. 그러면은요, 네. 17,000원대 이탈하면 일단 잘라내세요. 17,000원이 깨지면요? 네. 네. 17,000원 이탈하면 잘라내시고요. 네. 좀 여유있게 보게 되면 아마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와요. 단기적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좀 밀린더라도 중장기로 보게 되면 적어도 2만원 위에서는 파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정도 가면요? 2만원 위에서는 팔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주식을 네. 다른 우량주를 바꾸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다른 주식을 사신들 어머니는 마음이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끝나고 전화 한 통 드릴게요. 심리 네, 좀 알겠습니다. 치료를 좀 받으셔야겠어. 네, 고맙습니다. 네. 심리치료사 자격증이다.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썬데이 토지요. 썬데이 톨즈요. 예. 매수가는요? 13,800원이요. 13,85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50%. 일단은 지금 구간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고 잠깐 떨어졌다, 그죠? 그런데 요 구간대를 요거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13,000 지금 700원 13,8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자, 조금, 여기 지금 13,500원대가 저점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윗구간에서 어떤 저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시청자분께서 15,000원까지 한번 즉 15,000원 이상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들고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떤 실적이 받쳐줘서 이만큼 올라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게 지금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대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자들도 분명히 여기 13,000원대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13,000원이에요. 그리고 자, 수익 구간은 15,000원 위에 구간에서 자, 차익 실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끊어지신 것 같네요. 자, 대안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예, 정답 SK케미칼이었네요.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